자, 2018년도 11월 6일 코인업TV 일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인업TV에서 1부, 2부 방송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추세 매매에 근거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는 코인업TV의 전문가 정재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좋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장세라고 하는 것은 메이저 거래소도 포함이지만 아직 메이저 거래소를 불마켓이라고 불장이 온 것 같다라고 느끼기에는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그동안의 손해라든가 아니면 체감 온도가 특별히 높을 수가 없는 그런 장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메이저 거래소에서도 어쨌든 좋은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고 무엇보다 제가 방송에서 짚어드리고 있는 굉장히 스페셜한 픽들 중소형 거래소에서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코인들이 결국 아주 엄청난 정말 아주 엄청난 상승률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장세 전체는 굉장히 좋다. 하락장이라고 하는 것을 체감하는 이야기가 아직 커뮤니티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기관에서도 리서치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체감, 위험도, 공포지수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도 중소형 거래소의 이제 메인 픽들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코인빗의 덱스코인이죠. 덱스코인이 결국에 최고가 같은 경우에는 130원 주요 매도점으로 봤던 130원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는 최종 매도가 130원으로부터도 거의 한 2배 정도 더 오른 여러분들의 막차를 타신 티켓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3배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을 했습니다. 74원에서 시작했던 코인이 오늘자 날짜로 오늘 바로 최고가 240 후반대를 찍고 현재 조정을 받고 있고요. 일단은 코인빗 같은 경우에는 이 덱스코인의 가장 최근에 관련된 이제 또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 방송에서도 이미 설명드린 부분이지만 진행 과정을 좀 아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인이 130원이고요. 우리가 74원부터 매수를 시작을 했으니까 2배가 거의 돼가는 수익이 발생을 했었죠. 누적 수익률이 늘어졌고 이 130원으로부터도 오늘 최고가가 또다시 갱신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점이 형성이 되었고 현재 삼각수렴 형태로 이제 모여지고는 있습니다만 뭐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벤트 내용이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이벤트 내용이 가장 이제 결정적이었죠. 이전까지 올랐던 것, 즉 130원까지 올랐던 것까지는 차트 분석이 주요했고 시장의 흐름이나 추세가 잘 반영이 됐었는데 130원에서 이 180원 라인까지 여기까지는 또 하나 이제 긍정적인 이슈가 어제 있었죠. 어제 저녁 8시경쯤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까지 상승을 해서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거래소 아이락스의 국내 거래소 코인, 국내 거래소 마이닝, 국내 거래소 배당 코인 중에서는
가장 최초로 다른 글로벌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는 그런 쾌거를 이뤄놨죠. 거기에 대한 공지가 확정으로 나왔고 시점까지 공지가 되면서 가격 상승이 조금 더 날아갈 수 있었다. 또 이때 시점이 방송 전에 공지가 나왔지만 미처 제가 체크를 못했기 때문에 방송하는 동안에는 그래서 왜 한 번 더 또 엄청난 또 펌핑이 한 번 더 들어오는가, 거의 마지노선에 가까운 신고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조정이 더 들어오는 여파가 더 가능성이 무게를 두고 있었는데 그 이유를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공지상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충분히 가격이 오를만했고 그래서 이제 유료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아이닥스로 인해서 180원까지 올랐지만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진입을 해서 나머지 수익분을 누릴 수 있는 조치는 취해졌습니다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처음에 막차 티켓을 타고 같이 오신 분들이 뭐 일이 바빠서 못 파셨다거나 아니면 그런 공지를 저보다 더 먼저 거래소에 관심이 있어서 보고 있다가 보셔서 홀딩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역시 누적 수익률을 더 많이 이끌어 오셨을 것이고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당연히 추격 매수에 대해서 엄두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무료로 방송만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냥 보기만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 제 방송을 보고 함께 진행하신 분들은 2배 정도는 누구나 다 수익을 누리셨을 것이라 보고 있고 최대 2.5배 그리고 놓치지 않았다면 이제 3배까지 나올 수 있었던 픽이었습니다. 200% 300%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건데 수익률은 자 아무튼 간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수익이 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닥스에 이제 상장이 되고 나서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상장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지고 보통은 거래소에서 상장가를 오픈을 합니다. 오픈을 하는데 간혹 오픈을 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뭐 그런 유니크한 경우는 아니었기 때문에 상장 가격이 공시가 됐고 아이닥스의 상장 가격이 무려 250원에 상장이 되기로 확정이 되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러한 가격 상승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250원 공지가 나온 시점은 이 전에 고점을 찍을 때가 아니라 바로 요 반등 고점이죠. 요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제 뭐 내부에서 가장 뭐 최상위 이해관계자라든가 거래소에서 이제 어차피 이것을 다 사전에 해당 거래소 간에 다 계약상에 다 포함되어 있던 내용일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선반영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 투자자들한테 이제 오픈이 된 것이 바로 요 두 번째 화살표 시점에서 이제 상장 가격이 250원에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2018년도에 상장 트렌드는 선반영 트렌드죠. 상장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큰 호재이기 때문에 유명한 거래소일수록 큰 호재가 맞기 때문에 가격은 오르지만 가격이 언제 오르느냐를 봤을 때에는 상장 직전까지 오르고 상장 후에는 상장 가격으로부터 급락을 하는 형태, 대표적으로 많이 보여주는 것이 업비트가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의 트렌드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장 후에 많이 올랐죠. 올해는 상장 전에 많이 올랐고 그러면 이게 100% 그러한 사례로만 나열되는 것이냐? 대세, 추세가 그랬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소수적으로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6일 오늘 점심 12시 6일날 점심 12시까지 산 물량에 대해서는 그 아이닥스로 옮기기 위해서는 코인빗에서 입출금을 해도 되지만 더 빠르게 준비하실 분들은 마이이더 월렛 같이 내 개인 지갑 거래소를 이용하시면은 코인을 전송하실 때 거래소마다 이더리움 지갑 같은 걸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유행했던 뭐 나노 지갑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 거래소의 지갑이 아니라 나의 하드웨어 또는 온라인상에 공식 인증되어 있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연동하고 있는 마이더올렛 같이 유명한 어떤 거래소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계정을 통해서 지갑을 만들어서 보유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특히 ICO를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 거래소에서 그냥 시세 차익만 사고 팔고 하는 분들은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고, 알고는 있는데 역시 거기에 메리트를 못 느껴서 귀찮아서 어려워서 안 하는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죠. 아무튼 간에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점심 때 기준까지로 미리부터 개인 지갑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가격이 이렇게 올랐던 것도 있고요. 아이닥스로 그러면 이제 상장하면 이제 아이닥스로 보따리 상들이 이제 가야 될 텐데, 아이닥스로 이제 물량을 옮기는 분들, 그분들은 바로 조금 있으면 방송 끝나고 7일 새벽 1시부터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시나리오가 이제 총 3가지가 있죠. 실제 코인빈만 이용한다고 했을 때 현재 가격 214원인데 상장 가격이 250원이다. 그러면 가장 단순한 시나리오죠. 아이닥스가 250원에 상장한다고 했으니 아직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요것을 노리고 보따리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것이니까 코인빗에 많이 들어서 사겠구나 라고 하면서 과열 양상을 띠면서 막바지에 펌핑이 올라가는 케이스, 여기 하나가 되겠고요. 두 번째 경우는 250원 상장 후에 이제 굉장히 떡락을 하게 되는, 급격하게 가격이 하락할 것을 또 역시 최상위 정보 공유자들이 알고 있고, 그렇게 준비가 거기에 대한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조금 오르다가 1시 이후로부터, 즉 새벽 기간에 안 그래도 유동성도 없는데 코인빗의 시세가 급락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날 아이닥스의 시세에 따라서 잠깐 반등하는 이런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있고요. 세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움직임도 그냥 크게 의미가 없다가 아이닥스 쪽에서 반대로 역시 코인빗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미 공시지가로는 50배가 오른 코인 가격입니다. 공시지가로는 이제 5원에 시작했고, 실질적인 상장가로는 50원이죠. 실질적인 상장가로 봤을 때는 이제 5배가 오른 코인인데, 250원부터도 아이닥스에서 다시 새롭게 정말 신화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가정은 이제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은 하겠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상장 전에도 오르고 상장 후에도 올라버리는, 또 근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따져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높다고 보진 않지만 보는 이유는 코인빗에서 준비한 카드가 이것이 아니라 해외 거래소 1곳, 국내 거래소에도 앞으로 2곳, 즉 이것이 조금 헷갈리는데, 정확하지 않더라도 핵심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이게 어떤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코인이 아니라 어떤 글로벌화 할 수 있는 코인으로 사용하겠다. 복잡한 얘기지만 저번에 제가 또 그 코인빗만 1주에서 2주 정도 다룰 때, 코인빗이 업비트와 빗썸을 넘어서서 한탕주의로 끝내지 않고 정말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그들을 대체해서 명실상부히,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래소는 코인빗입니다. 수치로만 봤을 때, 거래량, 볼륨 이런 걸로 봤을 때 업비트가 신규가 묶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재적 가치나 사람들의 인지도는 아직도 빗썸이 업비트가 훨씬 더 우리한테는 친숙하고 더 거대한 메이저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사람들의 인식도 바꾸시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면 어떠한 새로운 공지들이 나올 거고, 캐셔리스트 캡처럼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코인이라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5G 시대에 그런 IT적인 용어들, 즉 찬란한 미래에 이게 어떠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실생활을 유익하게 바꿔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깔려서
소개가 됐고 마케팅이 됐고 작년부터 이게 불이 붙었고 실제로 가격들이 올랐죠. 투자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함정들도 많고 속빈 강정들도 굉장히 거의 대부분의 코인이 그렇지만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것들이 백서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글로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로드맵을 따라서 정말 결과물을 탁탁탁탁 해나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거래소의 배당 코인들은 거래소 코인은 백서에는 당연히 실생활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라고 거창하게 마지못해 적어 놓지만 그것을 로드맵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준비해 갈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바이낸스의 BNB 코인만, 바이낸스 코인만이 유일하고 중국이든 해외든 우리나라든 그냥 한탕주의, 그걸 투자자들도 알고 있고 개발자들도 거래소들도 그렇게만 했는데 그러한 것들,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또 당연히 안 해도 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캐셔리스트의 캡과 그리고 코인비스 덱스가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씩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되면 제가 예상한 것처럼 이런 경우라면 연말까지 설령 업비트에서 신규 제기가 풀리더라도 캐셔리스트는 지금같이 한다면 살아남기가 또 어렵겠지만 코인빗 같은 경우에는 전혀 흔들림 없이 경쟁에서 밀리지 않게 되는, 그리고 이 덱스가 만약에 정말 다음 거래소들, 지금 카드가 많이 남아있죠. 소각 바이백도 아직 설문조사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준비가 되어 있고, 거래소 상장을 한다고 했고 한 곳이 이제 풀렸고요. 아이닥스가 나머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덱스를 보유했을 때 이걸로 뭐 상장 투표, 어떤 코인을 상장할지 원하느냐, 유저들한테 물어봤을 때 상장 투표권 이런 등등등이 있기 때문에 250원을 넘어서서 정말 코인제스트의 코지가 보여줬던 그것을 뛰어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게 된다면 굉장히 또 재밌는 연말의 어떤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알 수 있는 가격은 딱 2포인트밖에 없죠. 위로는 300원이고요. 300원 딱 돌파하는 순간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바로 뭐 가까이 있어봐야 바로 500원이죠. 400원이라고 하는 중간적인 과정은 아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폐로 나아가는 길. 근데 이것이 시총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당연히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시나리오가 굉장히 세 가지가 있는데 궁금해지고 중요한 파트가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캐셔리스트 캡코인도 지금 또 라이벌 구도까지는 아니지만 이거는 그냥 누군가가 회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붙이는 것이고, 사실 잽은 안 됩니다. 코인빗이 너무 압도적이라서 잽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가격이 0.3원에서부터 어쨌든 3배, 그러니까 수익률로 봤을 때는 코인빗보다 최근의 코인빗 50원부터로 봤을 때는 뭐 코인빗이 더 압도적이지만 최근에 이제 긴 횡보 속에서 70원에서 스타트, 그리고 캐셔리스트는 0.3원에서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뭐 수익률로 보면 뒤지지 않는 것 같지만 각종 뭐 운영 방식이나 폭발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너무나 많이 신뢰를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캐셔리스트가 폭발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극복하려면 지금의 가격을 넘어져 줘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결국 거래소 코인들이 뭐 일반 메이저 거래소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알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투자하는 분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의 기술을 이해하고 있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고 장기적인 투자를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주식 대비 코인판의 속도가, 회전 속도나
체감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나름 전 장투자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6개월 이렇게 절대 못 가져가시죠. 가져가는 분도 있지만 거의 다 그렇다라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코인들은 투자자들의 그런 성향과 환경을 비난할 게 아니라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는 코인들의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더 정확한 표현은 그냥 높은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방어, 가격 저항력, 가격 방어력에 대해서, 지지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되고, 지금 캐셔레스트는 가장 큰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캐셔레스트 캡코인은 지금 두 번째 위기, 가장 너무 빨리 찾아왔지만 두 번째 위기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가격이 다시 0.5원대, 4원대로 가라앉는다면 거기로 캐셔레스트 캡은 생명이 끝났다라고 보셔도 무방한 상황이고요. 아직은 그럴 가능성이 물론 높아 보이진 않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셔레스트 캡코인 같은 경우에 1.2원이라고 하는 분명히 높은 가격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4배 가까운, 그리고 저와 함께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그동안 2배 역시 가까이 수익을 봤지만 실제로 스타팅한 것을 보면은 이제 4배 정도 수익이 올랐는데, 조정폭이 코인빗과는 다르게 이런 부분이죠. 바로 가격의 조정은 있을 수 있는 이 가격의 낙폭들, 이런 것들이 참 건강하지 못한, 그러니까 얼마나 투자자들이 단타로 많이 생각했는지, 즉 불안하면, 조금만 가격에 믿음이 없으면 다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단타를 친다라는 것, 이것은 결국 좋은 것이 아니죠. 단타를 치셔서 수익을 보는 투자자들한테나 중요한 것이고, 거래소 코인을 만든 거래소 입장이나 아니면 거래소 코인을 지금 시가보다 높은 데서 잡고 홀딩을 하고 있는 홀더족들한테는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단타적인 것들이 더 많이 나오느냐, 코인빗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격적으로 방어력으로 결국 신뢰를 못 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원인들은 더더욱 많고요. 나열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전에 캐셔레스트를 또 집중적으로 많이 다뤘을 때 설명드렸던 그런 문제들이 쌓여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것 같으면 일반 투자자들도 그 패닉셀에 동참을 해서 던져버리는 현상.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횡보 라인이 낙폭이 크긴 하지만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삼각수렴이 이제 들어가야 되죠. 이게 가장 무난한 형태이고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일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서 이제 깨지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횡보 수렴에서 멀어질수록 전고점을 돌파하기는 당연히 어려워진 부분이고요.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끝나고 이제 다시 여기를 저점으로 파악하는 손바꿈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네, 손을 바꿨는데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들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큰 위험, 도박,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고 손절 범위 내에서 다 또 물량을 던질 거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연쇄작용이 터질 수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다행인 것은 코인빗과 마찬가지로 캐셔리스트 캡도 오늘 공지가 방송 중에 나왔고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확정 공지로 나온 것이고, 코인빗에서 아이닥스에 상장을 시켰는데 그것을 누가 따라하는 것이냐면 캡코인을 따라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캡코인에서 하려고 했는데 먼저 했다. 캡코인은 바로 이제 후오비, 거래소 후오비와 교차 상장을 추진을 했고, 그것이 어떤 코인으로 할지 어떻게 될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중소형 거래소 중에서 그냥 거래소 코인으로만 남지 않고 글로벌 거래소 코인으로 교차를 하는, 교차 상장이든 단독 상장이든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활로를 열은 코인은 이제 캡코인과 코인빗이 됩니다. 차이점은 코인빗이 가격적인 신뢰도가 있는 상태에서 얼마 나온지도 안 된 젊은 코인인데 굉장히 더 빨리 했고 교차 상장이 아니라 단독 상장이라는 점이고요. 캡코인 같은 경우는 너무 시간이 좀 많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투자자들한테 말을 꺼내놓은 거에 대비 너무 시간이 좀 걸려져서 상대적으로 폭발력이 아직까지는 발생하지는 않고 있고 후오비와 교차 상장을 했다는 점이 좀 차이점이죠. 가격은 공시가 되었다고 하고 1.5원으로 공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코인빗과 비슷한 시나리오를 대비를 했을 때 지금부터 1.5원까지 근데 지금 폭발력이 없는 이유는 캡코인이 상대적으로 코인빗의 덱스코인보다 신뢰도를 못 갖고 있는 점도 분명히 주요하지만 덱스코인이 아이락스에 상장되는 것과 달리 일정이 공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 할 거다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에서 주우려는 분들 아니면 관망을 하고 있는 분들 가격이 어쨌든 폭발력이 없으니까 왜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도 가격이 변동이 없지? 역시 캡 엄청나게 또 떨어지려나? 이런 어떤 불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멈춰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거래소에서도 현재 이런 것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코인빗처럼 투자가 좀 필요하겠죠. 가격 방어력 측면에서.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돌파를 한다고 했을 때 전고점 2원을 돌파해서 옛날처럼 3원을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캐셔레스트는 11월 달에 10월 달에 미뤄졌던 각종 이벤트들 가격 상승을 노려볼 만한 호재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2원과 3원까지 얘기하기는 어불성설이고 현재는 1.5원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 그리고 후업이 상장 전에 이것을 도달을 할 것이냐. 아니면 도달 이후에 진행이 될 것이냐. 그리고 언제 후업이 교차 상장권이 더 정확한 시간대가 공지가 될 것이냐. 그리고 그 전까지 과연 채굴업자들과 일반 투자자들이 얼마나 현재 가격대를 유지 또는 상승시킬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줘야 됩니다. 지금 오늘 리플하고 BK 얼마 전에 비트코인 캐시 리플도 또 수익을 많이 봤죠. 리플도 수익을 역시 많이 봤는데 리플과 비트코인 캐시의 수익률이 그것들도 높습니다. 스캘핑 쳐서 단타 쳐서 1%, 2%, 3% 누적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추세를 보고 저점에서 잡아서 그 추세대로 내가 그렇게 신경을 막 모니터링 앞에 1분 1초만 떨어질지 올라갈지 안 보더라도 스윙을 칠 수 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리플과 비키도 충분한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캡코인하고 코인빗에 비하면 아직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인판에서 국내와 해외 모두 통틀어서 우리나라 시장의 중소형 거래소 캡코인과 코인빗에 가장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1부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 방송에서는 이제 오늘 리플 같은 경우에 수익이 발생했었던 리플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의 이제 진행 상황 다시 한번 또 검토를 이제 꾸준히 아직 일자가 약 9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비트코인은 가격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제가 말했던 그 방향대로 속도가 느려서 그렇지 알트코인처럼 비트코인이 시총이 무겁기 때문에 바로 7,000달러를 막 하고 갈 수는 있지만 선물 시장과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도 상승을 했고 천천히 제가 말한 대로 위쪽으로 우상승 포지션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그런 내용들도 한번 2부 방송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도 11월 6일 코인업TV 2부 방송 목소리 테스트 준비 중입니다. 자, 2018년도 11월 6일 코인업TV 2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송할 때마다 요새는 실제로 관전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서 너무 좋네요.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만원, 그럼 막차 티켓을 방송에서 52만원에 태워드렸고, 실제로 행동하신 분들은 현재 68만원 누적 수익률을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이제 상방으로 80만원까지 열려 있고요. 그 이상은 그때 가서 봐야 된다. 어제 되게 자세히 말씀드렸죠. 저항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저항선이 70만원에서 80만원 선이기 때문에 70만원까지는 무조건 갈 것이고 70만원과 80만원을 뚫느냐 안 뚫느냐, 그리고 그것을 세워라 내워라가 아니라 역시 이제 굉장히 얼마나 빠른 시점에 하드포크 이슈 마무리되기 이전에 그것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미래를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올해와 같이, 그리고 앞으로 지금 갖고 있는 하드포크의 내용의 이슈,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기술의 이점에서 보면 시총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는 것들이 힘들어지고, 앞으로 우지한 같은 경우에 크레이크도 마찬가지고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트코인 캐시를 더 이상 개발을 한다거나 손을 떼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어차피 제가 알려드린 추세 속에선 단타나 스윙으로 가는 것이지, 어떠한 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리플이든 모두 다 단타 내지 스윙으로 올해 연말에 반등장이 나오더라도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도 비트코인 캐시의 미래가 어떻게 되던, 그리고 둘 중에 세력 진영 간의 싸움에서 비트메인 쪽이 이든 크레이크가 이든 그런 것들 복잡하고 정치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어쨌든 현재 우리는 가장 안정적인 가격에 진입을 했고, 그 가격을 가지고서 지금 누적 수익률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도점만 잘 찾아서 익절을 하면 된다. 굉장히 여유로운 상황,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일단 막 뛰고 있으니까 비트코인 캐시 얘기가 나오는 김에 비트코인 캐시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리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현재 비트코인 캐시는 이제 매도 물량들이 모두 다 끝났고요. 수렴이 63만원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삼각 수렴이 63만원에서 마무리가 되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삼각 수렴에서 결국 상방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튀어 오르고 있는 것인데, 이 수렴이 끝이 63만원이었습니다. 63만원 선, 60만원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까지 하여튼 내려갔다가 63만원 선에서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수렴 이후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거래량도 이제 티가 나죠. 볼륨 같은 경우에도 긴 음봉들이 나왔을 때가 굉장히 이제 저점으로 가고 조정을 하고 있다가 팔 사람들은 다 팔고 나갔고요. 그런 현상에서 다시 매수세가 붙으면서 지금의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4시간 봉으로 봐서는 이제 가격의 추이, 저항선 추이를 살펴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봉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눈에 보이는 가장 강한, 가장 높은, 아무리 가도 이제 맥시멈은 150만원이고요. 이 150만원은 거의 지금 상태로는 뚫을 수가 없는 저항선입니다. 그냥 차트상으로 존재하는, 마치 비트코인 제가 분석해 드릴 때 아래로 열려있는 가격으로 이제 6,000달러 임계점을 설명드리는 것처럼 상방 저항선 중에서 그냥 그런 형식적인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50만원까지를 매도점으로 잡고 간다, 이런 관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자, 가장 강한 저항선은 역시 100만원, 그리고 그 전에 70만원과 80만원 선이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100만원 안에서 이제 모두 다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익절을 해야 되고, 그 시점이 당연히 15일 이전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평일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주말, 어제 말씀드렸죠. 금토일에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까지를 갈 수 있을 것이냐, 못 갈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어쨌든 급격한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기준 차트로는 언제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는 지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캐시가 이렇게까지 그 차트를 어떻게든 차트의 저항력을 넘어서면서까지 틈만 보이면 RSI의 캡이 발생만 하면 계속 밀고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은 그만큼 작년에 코인을 입문하고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또 실제 저와 같이 돈을 버셨던 분들은 비트코인 캐시가 주는 그 가격적인 펌핑에 대한 우지안에 대한 해시태그 싸움에 대한 어떤 경험에서 오는 믿음 그런 것들이 살아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코인빗의 덱스와 캐셔리스트의 캡이 비슷한 노선으로 가고 있음에도 가격의 방어력이나 폭발력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결국 가격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 캐시가 물론 500만 원이 넘는 가격에서 현재 가격으로 보면 거의 9분의 1 토막이 났지만 2월과 4월과 이럴 때 반등장에서 누구보다 또 가장 빠르게 탈비트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150만원, 120만원까지 회복하는 모습도 보여줬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적인 약세장으로 들어가면서 이 가격까지 내려왔지만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비트코인 캐시가 좋기 때문에 지금 오르는 게 아닙니다. 정말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드포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드포크는 이미 이게 처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비트코인 캐시에서 하드포크는 아무리 정말 넓게 범위를 잡아도 2번 이상을 했고 이번이 3번째까지도 볼 수 있고 그 이상도 되기 때문에 뭐 하드포크니까 가격이 오른다 이런 정말 답답한 그런 발상을 해서는 코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호재가 무조건 가격 상승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하드포크의 내용을 보셔야 되고 지금 이것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오는 지금 서로 좀 먼치킨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벗어 가격의 가치, 기술의 가치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정말 답답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하드포크니까 가격이 오르겠나라고 오시는 분들 저희 입장에선 땡큐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그러한 싸움에서 어부지를 얻기 위해서 정말 수익을 바라보고 제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이 바로 그래서 50만원 이전의 매수 그리고 막차 티켓을 방송에서 52만원까지 52만원 넘어서부터는 추격 매수 절대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매수하신 분들이 앞으로의 70만원 도달 여부의 싸움 그 다음에 80만원 도달 여부의 싸움을 볼 것이고 여기에서의 성과를 가지고서 100만원이라고 하는 가장 강한 저항선 현재 기준에서 이것의 돌파 여부를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언제든지 간에 2배의 수익을 누릴 수도 있지만 그 전에도 충분한 수익을 누리고 50% 이상의 수익을 누리고 5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수익을 누리고 정리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지금 마운트 포지션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덱스도 그랬고 캐셔리스트 캡도 그랬고 리플도 그랬고 비트코인 캐시도 그랬고 잘 따라와 주시는 분들은 정말 코인이 재밌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으로 시대를 빨리빨리 굴려나가고 회복을 해나가야 연말장이 또 아스라이 또 지나가고 나면 다시 1, 2월 달에 비트코인 ETF 사건을 가지고서 또다시 가격에 대한 하락세가 또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내년에 봄이 왔을 때까지를 생각하고 그때에 대한 초석을 좀 다질 수 있는 시드를 굳건히 하거나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모조리 이용해서 수익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리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비싸게 제가 진입 가격을 잡아드린 것이 이제 방송에서는 리플을 잡아드리지 않았지만 잡아드렸던 기억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위료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520원 이전에 다 매수가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다 수익을 보고 계시죠. 다 언제 팔았냐면 다 600원대에서 이미 한 차에 다 팔았습니다. 600원 넘어서 여기가 아니죠. 여기가 아니라 요 지점 600원에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3,500 매도가로 마무리를 했고요. 현재는 관망세를 보고 있고 리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점은
리플은 작년에도 그랬어요. 마치 코인을 정말 짧게 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제 설레 중에 하나가 리플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리플이 엑스레피드라든가 스웰이라든가 앞으로 뭐 실생활 실사용화가 될 호재가 너무나 많다. IMF 얘기도 하고 뭐 더 큰 호재들이 작년에 더 많았고요. 작년에 하기로 했던 게 올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거를 똑같이 하는 것도 있고요. 리플만큼 호재가 많은 게 없고 그거 대비 가격이 많이 안 오른 코인이 없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런 호재들 때문에 올랐냐? 그것은 리플 홀더들이 갖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이고 리플이 작년에 3,000원 이렇게 지폐를 찍을 수 있었던 것은 작년에 그 업비트 중심에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업비트가 프리미엄 해외보다 30% 40%더 비쌌고 그런 시세가 형성되고 투기 양상이었고 규제 제재 받기 전이었고 업비트를 중심으로 버블장이 아주 왕성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 어땠습니까? 비트코인 가격도 2,000달러를 넘었고 2,800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 비트코인까지도 가격을 받쳐주니까 탈비트화를 하기 어려운 알트코인을 다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된 것이고 다만 올해 리플은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점은 그때와 다르게 지금 현재 장세가 어쨌든 전체 추세 쭉 하락장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제서 이제 반등을 움틀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리플은 비트코인 캐시와 마찬가지로 탈비트화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성격이 또 다르죠. 여전히 작년과 같이 리플은 정치적 이해관계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로드맵에 따라서 아까 뭐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하나하나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가격으로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승이 가능한 것이고 리플은 그래서 유일하게 올해 연말장에서 단타와 스윙으로도 접근해도 되지만 장소적으로 봐도 정말 그나마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메이저 알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도 현재는 리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장투를 하시려면 시간 투자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시간에 대한 전제도 까야 되겠지만 장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저점에서 매수가 되신 분들만 선택할 수 있는 사치입니다. 물려서 매일매일 시세 확인을 하는데 마이너스인 자산을 보면서 장투를 해요. 그게 견디기 가장 어려운 점은 마이너스라서 짜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뭐 때문에 수익, 뭐 때문에 수익. 다른 코인들 보면 다른 코인들은 다 붉은 불인데 왜 내가 산 코인만 파란 불일까? 이것이 바로 조급증을 유발하고 장투를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에도 결국 의지 싸움이긴 하지만 의지 말고도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뭐 운동을 하는 환경이라든가 뭐 단식원을 가는 이유도 그런 거죠. 다이어트도 그렇듯이 코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환경, 장투를 할 수 있는 환경은 뭐다? 안정적으로 저점 74원에 덱스코인을 사서 130원에 팔지, 200원에 팔지, 270원에 팔지, 떨어지네? 여기서 팔까 말까? 이런 것들이 장투가 가능한 것이죠. 리플도 마찬가지고, 캡코인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것을 지금 가격 600원 넘어서 행복회로만 돌려서 리플 1200원 갈 거니까 지금 사도 좀 떨어져도 장투할 수 있지. 이거 생각하면 2배인데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 걸리는 시간이 단기간이고 확정적이라고 하면 누구나 할 수가 있겠죠. 리플뿐만 아니라 모든 코인들을 다 장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코인판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고 계측이 불가능한 영향 중 하나이고 정말 더 많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세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미 저점에서 확보가 되지 못했다. 가장 좋은 건 역시 300원에서 500원대 사이죠. 500원 이하 아무리 못해도 500원 이하 가격들은 장투를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단한 스윙으로 개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수익을 증가시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가격적인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가격은 여전히 600원입니다.
600원이 저항선으로 보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매도점 사인을 드렸고, 600원에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600원) 그 다음은 가장 강한 저항선이 이제 700원은 의미가 없고요. 750원이죠. 그 뒤로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뒤로는 거의 비트코인만 시세가 하락장에 연출하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제 제가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상황, 6,000달러가 깨지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면 750부터는 1,000원까지 열리게 되죠. 근데 현재는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에서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가장 강한 저항선은 750원. 그럼 여기서부터 어떠한 등락들을 가지고서 뚫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겠죠.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당연히 600원 넘어서부터 자유롭게 입절을 고려하시면 되겠죠.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더리움도 이제 슬슬 다시 이제 가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이 작년과 비슷한 것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떨어질 때도 참 늦게 떨어지고요. 올라갈 때도 참 오래 갑니다. 그만큼 가격 유지, 그래서 뭐 안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뭐 아이쇼와 같은 펀딩 재화로도 쓰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기인하는 건데, 지금도 횡보 라인이 굉장히 길죠. 막상 오르면 굉장히 또 그 뭉쳐있던 부분들이 한 번에 뚫릴 정도로 급격하게 올라갈 겁니다.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이는 기준으로도 이제 50만원까지는 보이죠. 50만원까지는 굉장히 보입니다. 참 메이저 거래소가 이제 어려운 점은 단타를 치기에도 수익이 별로 안 나고, 그리고 업비트 같은 경우처럼 신규 자금이 없어가지고 유동 자금이 별로 안 도는 곳은 더더욱 팔기가 또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죠. 팔기가 특히 사토시 마켓은 더 심하고요. 그러자고 스윙을 치고 장투를 하자니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리는지를 또 추세 파악을 잘못하면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또 관건일 것이고, 시간과 더불어서 수익을 얻었을 때 만족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른 기회비용, 중소형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놀라운 지금 수익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으니까요. 참 고민은 되지만 금방 일어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비트의 신규 제휴인 문제도 올해 안에 일어날 것이라 보고 있고, 이더리움도 가격적인 상승면에서 지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코인제스트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눈여겨보고 있는 코인은 이제 왼쪽에 코인제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캐시아레스트의 코즈, 페트론, 인슈어리움 정도가 되겠습니다. 셋 다 지금 계속 가격은 빠지고 있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코즈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시작됐고 나머지는 가격에도 빠지고 있습니다. 코즈는 반등을 하고 있고 나머지 두 친구는 가격이 빠지고 있다. 당연히 코인제스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페트론과 인슈어리움은 공격적인 투자가 되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코즈를 일단 살펴볼 건데, 아니죠. 오늘 방송에서 코즈만 살펴볼 겁니다. 코즈를 살펴볼 건데, 코즈가 오늘 1,600원까지 내려갔다가 현재 1,780원, 1,800원을 다시 두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코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은 거래소 코인이죠. 거래소 코인이고, 코인빗에서 아까 말했던 신화를 창출했던
그 이유는 여기에 대한 메리트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직접 진행한 중소형 거래소의 배당 코인의 가장 처음 선례였기 때문에 선점 효과였기 때문에 이런 광기가 그때 발생을 했었습니다. 다시 그 가격으로 돌아갈 수는 거의 절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코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다만 지금 이벤트 기간 중이기 때문에 가격이 9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2배 정도 올라 있는 상태고, 단기 차트로 봐도 계속 매수세는 붙을 시점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코즈는 11월 11일까지 이제 코즈 코인을 보유를 했을 경우에 랜덤으로 어떤 코인인지는 알려주지 않지만 코즈 코인과 동일한 수량만큼, 보유 수량만큼, 10,000개 이상부터입니다. 보유 수량만큼 코인을 1대1로 또 준다라는 에어드랍 이벤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고, 문제는 11일 전에 당연히 매도 완성이 돼야 되는데 가격이 아쉽게도 2,000원을 터치는 못했다. 그리고 조정이 좀 깊게 들어왔다가 지금 올라가는 모양새인데 매도량이 많지 않은 것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만큼 코즈도 가격 변동성이 크다. 나온 지 너무 오래된 코인이고 8,000원에서부터 떨어진 코인이니까요. 작년 연말장과 비슷한 하락률, 토막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격 신뢰도에 또 불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2,000원을 과연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1,800원 터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는데 과연 2,000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그 이상 3,000원과 4,000원을 찍을 수 있느냐. 4,000원 이상은 절대 갈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2,000원을 넘어서 3,000원에 진입을 할 수 있느냐를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2,000원을 넘어서만 줘야 되는데 지금 코인빗의 덱스, 캐셔리스트 캡, 그 다음에 업비트를 중심으로 한 메이저 거래소, 그리고 메이저 거래소가 아니더라도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되어 있는 곳이 너무나 많죠. 비트코인 캐시와 리플레이, 그 다음에 약진,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안정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코즈에서 좀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즈 같은 경우에는 단타로 접근하기 좋아 보이고요. 지금 가격에 진입하셔도 좋겠지만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수시로 가격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은 감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코즈는 아예 패스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진입을 하셔서 수시로 이제 시세 체크를 하면서 단타를 치겠다라고 하신다면 1,800원 넘어서 2,000원 갈 때 2,000원 저항선을 뚫느냐 못 뚫느냐에 따라서 매도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말씀하는 순간 이제 1,790원까지 1,800원은 무조건 가는데 중요한 것은 2,000원을 뚫을 수 있을 것이냐 중요하죠. 일봉 차트로 보면 참 이쁜 차트입니다. 이쁜 차트지만 전고점을 되찾아가기에는 너무나 카드가 없고 써버린 카드가 너무 많고요. 코즈는 뭐 90% 소각을 하고 이 가격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극단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 충격요법을 줄 수가 있는 방법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캐셔리스트나 코인비처럼 다른 것을 상장하는 그런 안들을 준비를 해야겠죠. 코인 네스트에서 코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말입니다. (4,000원이) 가장 큰 저항선입니다. 당장 2,000원 뚫는 게 중요하고요. 2,000원 뚫고 나서부터 4,000원까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당연히 11월 11일 이전에 가격 상승이 회복이 높을수록 확률은 높아지는데 벌써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11월과 12월 달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과 비슷한 시기죠. 연말 장세에 뭔가 호재들도 많은 것 같고 알트코인들의 가격들도 움찔움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세가 좋을 것이다. 반등장이 연출될 것이다. 하지만 상승장이 아니라 연말 상승장, 대상승장 이런 것을 준비하고 투자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험하다. 그게 아니라 와봐야 회복장의 개념으로 그래서
단타를 치거나 스윙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 스캘핑을 친다거나 장투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효율성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저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스타코인 다음에는 페트론이 되겠죠. 그리고 스타코인 같은 경우에도 결국 151%의 수익률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짧게는 5%의 수익률이 났지만 4차 매도가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긴 시간이었죠. 스타코인을 소개한 게 제가 이제 9월 11일, 그다음에 3차 매수가 들어간 게 9월 28일 두 차례 매수를 들어갔고 결국 스윙에 성공해서 코인네스트에서 지금 엄청나게 올랐었죠. 지금 되게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 평균 매수가가 8원에서 6원 사이였고요. 근데 매도가는 17원에 매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물량들이 살아있다면 그 다음으로 올 수 있는 게 이제 코즈, 페트론, 인슈어리움 세 가지 코인이고 그 중에서도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페트론입니다. 페트론 코인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매수 시점을 적절함을 잡는 게 쉽지 않아요. 거래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때 너무 툭툭 떨어지죠. 그 이유는 뭐냐? 코인 제스트에서 지금 원화 입금이 되게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요구하는 것도 많고요. 신분증을 뭐 사진이 필요하다고도 하고 요건을 맞춰서 제출을 해도 팩스로 바로 승인이 되지 않는, 결국에는 거래소 간에 코인을 전송해서 지갑 간 이더리움을 전송한다든지 리플이나 비트코인 캐시를 전송한다든지 코인을 전송해서 이용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코인을 이동시키는 데는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자금이 원활하게 안 들어오다 보니까 자금 순환이 어려우면 결국 이렇게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못 젓죠. 캐셔리스트 캡이 이런 상황이 있었고 이번에 11월 1일부터 호재를 쏟아들면서 올라올 수 있었던 또 가장 큰 배경은 무제한 입출금으로 입금을 문제를 결국은 해결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코즈 좋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1부, 2부 방송 오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정보와 그다음에 어떤 진입강 여부가 있다면 이제 준비해서 안내를 해드릴 것이고, 뭐 비트코인을 오늘 못 봤지만 늘 보셨던 비트코인 당연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시세를 체크하되 제가 아까 살짝 말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방향에서 벗어나지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 이제 한 이틀치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코인업TV에서 1부, 2부 방송에서 추세 매매를 전담하고 있는 정재민이었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